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연구하는 의사, 기능학을 하는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요, 기생충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그 다음에 기생충들이 이제 기능학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유발하는 증상들, 제가 지금껏 기생충 치료를 해서 얻은 임상들,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생충 검사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면은 항목들이 나와요. 뭐 흡충, 뭐 폐충서부터 고려회충 이렇게 쭉 나오는데 혈액과 분변 검사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거의 한 19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변도 받아야 되고 검사비도 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간략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략히 하는 방법은 골수 모세포에서 호염기구, 호중구, 호상구, 단핵구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호염기구, 호중구, 단핵구를 보는 겁니다. 호상구는 이제 박테리아 있을 때, 세균이 있을 때 올라가고, 나머지 셋은 기생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BC라고 하는 몇천 원 안 되는 검사를 하면 나오는데요. 모노사이트라는 거는 보통 단핵구라 그러는데 7%가 넘어가면 장내균이나 기생충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소필은 호염기구죠. 1% 이상 넘어가면, 그러니까 2%부터 기생충이 있을 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상구는 3%가 넘어가면 기생충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증상들, 비염 같은 거 있을 때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게 올라간 분들은 좀 예의주시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신 분들의 결과를 보면은 주로 기생충 검사를 해서 뭐가 나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질환이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약간의 증상이 개선이 안 되고 뭔가 약간 찜찜한 그런 증상이 좀 남아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기생충 감염을 검사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기생충 치료를 해볼 수가 있죠. 보통 알벤다졸 한 2주 먹고요, 한 일주일 쉬고 디스토시드 3일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근데 어떤 분은 2주를 먹었는데도 알벤다졸을 기생충 검사하면 요충이 다 안 죽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모노사이트나 에오지노필이나 바소필이 좀 떨어지는지 좀 보고, 그래도 찝찝하면은 그냥 검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분 결과를 보면은 기생충 검사를 했는데 크로노키스 시넨시스라 그래서 간흡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물고기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거죠. 여기 톡소케라 캐니스, 이거는 이제 회충이죠. 회충. 그러니까 개회충이죠. 개회충. 그 두 가지가 양성이 나왔는데, 이렇게 기생충이 자가면을 일으키는 경우 기생충을 없애면 자가면역이 확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가면역 같은 질환이나 뭐 암이나 알러지나 뭐 이런 질환들은 보통 그런 게 많아요. 원인 증상들이 있는데 위산 저하, 췌장 효소 분비 저하, 장내 이상균, 장 누수, 그다음에 몸에 있는 독소가 해독이 안 되는 거, 지연성 알러지로 계속 장누수가 유발되는 거, 중금속이나 지용성 독소, 미세 플라스틱이나 뭐 농약이나 이런 독소가 해독 안 되는 거,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 많고, 거기에 이제 잠복되어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다음에 기생충 감염,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없애주면 그분의 증상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잡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치료를 하기가 좀 그 상태가 안 좋다 그러시면은 몸 상태를 좀 좋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런 검사를 해보든지 이런 치료를 해서 증상을 보고, 아, 기생충이 박멸됐고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검사한 분도 이제 개회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이런 거를 키우시는 게 굉장히 이제 보기 귀엽고 인간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긴 하는데 기생충이 감염이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본 기생충이 개회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학에서 예전부터 기생충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이제 나오는지 쭉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기능학 그 서적에, 여기서는 undetected intestinal parasite, 그러니까 검출되지 않는 유장간 기생충, 그러니까 기생충 검사를 다 했는데도 다 음성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기생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강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오지만 undetected, 검출이 안 되는 분도 기생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생충이 일으키는 증상들을 보면은 만성 알러지, 과민성이라는 거는 피부가 과민해지든지 신경이 과민해지든지, 통증이 신경통이라든지 아니면 3차 신경통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신경통도 있을 수 있고, 대상포진후 신경통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비염, 알러지 같은 게 굉장히 심하거나 피부도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은 막 이렇게 붉게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뜻할 수 있죠. 눈도 과민해질 수 있고, 뭐 피부도 과민해질 수 있고, 위장도 과민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균들이 살면 뭔가 몸에서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민한 증상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또 위장 기생충의 어떤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철분을 보충을 하고 비타민C도 잘 보충을 하고 체온도 좀 올리고 부신피로도 치료하고, 우리가 만화에 보면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검게 나온 거 있잖아요. 밤새고 나면 부신피로 환자들이 이렇게 눈 밑에 까만 게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피로 증상들이 좋아지면 다크서클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안 없어지는 사람들은 위장관 기생충을 또 의심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위장관 기생충이니까 당연히 일으킬 수 있는 증상이 만성 가스, 배가 벙벙한 거, 그 다음에 만성 변비나 설사, 변비 설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식욕이 줄거나 증가하는 거나 항문이 가렵거나 뭐 타는 듯한 느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과적인 증상은 피부가 마르고 약간 비닐로 덮이는 것 같고 가렵고 안색이 굉장히 침침하고 멍하고 창백해 보인다, 이런 것도 일단 기생충 감염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기에 늙은 피부, 이런 것도 기생충이 일으킬 수 있다. 몸에 이제 어떤 균이 있으면 자꾸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노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뭐 고기 같은 거를 너무나 태워서 먹는다든지 설탕 같은 걸 많이 먹든지 그럼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최종 당화산물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활성산소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런 염증 반응을 몸에서 균들이 계속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해드렸던 그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균들도 그 균이 있으면은 몸에 염증이 오고 조기에 진행되는 피부 노화 같은 것도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떤 원인들 중에서 이렇게 균이 일으키는 게 많다는 거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체중이 아무리 찌려고 해도 안 찌거나 빼려고 해도 안 빠지거나, 체중은 정상인데 배만 이렇게 불룩한 사람, 이건 이제 뱃속에 뭐 기생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복부 내장 지방을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기생충 약을 먹고 이렇게 허리둘레가 되게 얇아진 분들 많이 계세요. 체중도 한 4, 5kg씩 빠지고, 그다음에 만성 피로, 그로기 된 상태로 일어난다, 아침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신피로 증상으로 오셨는데 온 가족이 기생충 약 먹고 다 좋아지셨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게 벌떡벌떡 일어나고 굉장히 그 슈퍼맨들이 되셔가지고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하시게 되고 온 가족의 에너지가 넘치는 가족으로 변했다는 거, 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질환, 알 수 없는 뇌질환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이제 장 누수와 장의 지연성 알러지라든지 장의 진균 감염이 많거든요. 근데 진균 감염이나 이런 걸 치료해도 좀 반응이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기생충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기생충이 이제 만성 우울증, 주의력 결핍, 하이퍼 액티비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행동이 과한 거죠. 그렇게 된 거. 그러니까 장은 제2의 뇌라 그래서 장을 치료를 하게 되면 뇌 증상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뇌질환, 간질, 틱, 치매, 파킨슨, ADHD, 자폐증 이런 거 치료할 때 장 치료를 하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식 이렇게 골라주고, 지연성 음식 알러지 있는 것들을 골라주고, 뭐 현미채식을 하든 저탄고지를 하든 안 좋은 음식을 빼주고 소장에서 하는 나쁜 균들을 없애주면 안정이 되고 목소리도 깔아앉고 집 정리도 잘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오늘은 기생충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코를 자꾸 후빈다든지 깊은 야간 기침을 하는데 가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른 기침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침변이형 천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폐에 기생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를 해도 자꾸 재발하고 낫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기생충 약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죠. 알벤다졸 한 14일 먹고 일주일 쉬고 프라치퀀탈, 디스토시드를 또 드시고, 또 디스토시드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약이죠. 처방 받으려면은 그냥 병원에 가셔서 내가 너무 회를 많이 먹었는데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 디스토시드를 처방 받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웬만한 선생님들은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체중이 몇 킬로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한 3일을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밤에 야간 기침은 굉장히 강한 인디케이션이다. 그러니까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덜 아이즈, 멍청해 보이는 눈, 얼굴이 멍청해 보이고 뭔가 눈도 멍청하고 뭐 창백하고 이러면은 또 그것도 기생충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뇌 기능도 안 좋아도 기생충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기한 건 여기 보면은 야간 이갈이도 기생충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제가 가끔 이를 갈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요즘에 기생충 약도 저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능학 외국 책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굉장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거만 봐도 우리가 알러지나 다크서클이나 위장 증상, 피부 증상, 체중, 피로, 뇌 증상, 기침, 이갈이 이런 거까지 다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딱 걸리면은 진짜 한 방에 치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이제 환자분들 사례들을 보면
보면은 그 사이에 이제 하도 유튜브에 이제 기생충이 많이 나오니까 기생충 검사를 해달라, 약을 처방해달라 그래서 나름 처방을 많이 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루에 펜벤다졸 먹고 메벤다졸 먹고 플로벤다졸도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먹고 이런 분들을 검사해보면 한 10명 중에 한 반 정도는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한 2주 이상 하시면. 그래서 보통 2주 정도를 남자분이고 체중이 크고 이런 분들은 이제 하루 2번 드시라고 그러고, 좀 일반적인 체중 뭐 60kg대 50kg대 뭐 이런 여성분들이나 좀 날씬한 남자분들은 하루에 한 알만 드셔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증상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2주 먹으면은 좀 쉬시고, 물론 아주 심한 기생충들이 있으면은 저번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 달 먹고 2주 쉬고 한 달 먹고 2주 쉬고 이렇게 되지만 한 2주를 좁혀서 먹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를 먹고 일주일 쉬고 디스토시드, 프라지칸탈 드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끝내보고 증상을 봐보고, 그리고 나중에 뭐 CBC라든지 기생충 검사 같은 걸 해서 기생충과 연관된 그런 지표들이 줄어들었나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구충제를 먹고 머리가 너무 맑고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도 알벤다졸 먹고 이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맑고 집중이 잘 되고 피로가 훨씬 더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알벤다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세틸콜린을 올리는 저탄고지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은 평상시에 저탄고지를 잘해가지고 케톤이 한 3 이렇게 나오는데 알벤다졸을 하나를 먹고 케톤을 쟀더니 5.7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케톤을 굉장히 올린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직원이 또 어머니가 드셔보시라고 드렸는데, 어머니가 근 30년을 코가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코를 먹고 사셨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너무 신기해 하셔서 온 가족한테 기생충을 먹으라고 기생충약을 들고 막 쫓아다니신다고 합니다. 이분도 이제 진료받으시는 분인데, 강황이랑 알벤다졸을 하루 2알씩 먹고 올리브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브에다 먹으면 이제 흡수율이 한 4-5배 올라가죠. 운동을 평상시에 2시간씩 10년을 해도 몸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느꼈는데, 약간 느낌은 그때 발톱 무좀약 먹을 때 동일한 느낌입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면 똑같이 간대사 효소를 방해하니까. 근데 한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생충이 있는 거예요. 본인 몸에서 뭔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운동을 해도 힘들고 그랬는데 기생충 먹고 갑자기 젊어진 것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활력도 나고 에너지도 나고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고 눈도 밝아지고 이런 느낌일 수 있죠. 그리고 몸도 체온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체온도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내 온도가 18도면 그러니까 꿈도 못 꿨는데 실내 온도 18도에도 잔다 이렇게 해놔주고, 그리고 다른 분들 보니까 이제 알벤다졸은 특히 드시면 배가 안 고프다 이런 분들이 많고, 뱃살이 빠진다 이런 분들이 많고, 디스토시드 같은 경우는 자궁 근종이나 난소에 뭐 혹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데가 찌릿찌릿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간이 안 좋았던 분은 간에 뭔가 이렇게 막 느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쥐젖이 사라지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알벤다졸이 낮춰주죠. 그래서 오는 거고, 혈압과 당뇨도 좋아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몸이 좋아지고 자가 면역 질환도 없어지고 피로감도 사라지고 아무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완전 증상은 부신피로 증상인데 기생충약만 딱 먹고 이렇게 낫는 걸 보니까 엄청 저도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만성 비염이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이 있죠.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고, 부비동염, 눈도 뭔가 침침하고 그랬는데 구충제 먹고 좋아지고, 저도 눈이 침침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발에 이렇게 무좀이 많거나 각질이 많거나 발 디디면 막 통증이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 염증이 사라졌다고 하는 분들도 꽤 됐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여드름이 없어진 분들, 뾰루지가 사라진 분들, 지루성 피부염이 사라진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지루성 피부나 여드름은 다른 종류의 항생제만 썼죠. 미노사이클린이나 프라시닌이나 이런 걸 썼는데, 그걸 안 쓰고 기생충약을 썼을 때 반응이 오는 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가지 균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가려움, 알러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건선이 또 좋아지는 분들이 좀 사례가 많고요. 피부에 작은 뾰루지, 사마귀, 비듬이 없어지는 분도 계시고, 발바닥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졌다, 그러니까 각질이 없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생리가 굉장히 맑아졌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온 전신에 통증이 개운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잠복된 기생충이 없어지면 통증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루푸스나 혐유근육통이나 자가면역이나 이런 게 이제 더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위장 증상이나 음식 피하는 거, 해독을 하면 좋아지는 분도 있고, 그 외에 이렇게 몸에 잠복된 균을 없어지면은 또 드라마틱하게 자가면역이 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위가 팽만감이 있고 쓰리고 신트린이 맨날 나는데 이게 호전됐다. 이분들은 이제 장에
기생충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갑상선 암이 줄은 분도 계시고요. 고환에 혹이 줄었다는 분도 계시고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숙취가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지러움증이 완화됐다, 좋아졌다, 잠을 너무 잘 잔다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면 아까 기생충약을 먹으면 머리도 막 우울증도 오고, 우울증이 오면은 세로토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세로토닌이 결핍이 되면 잠을 깊게 드는 걸 방해하고 수면에 이렇게 릴렉스되고 수면에 들어가는 것도 방해하기 때문에 세로토닌 수치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너무 잘 자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밤에 기침하는 거, 이 가는 거,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뇌 증상,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기생충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또 세로토닌이 떨어졌을 때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에요. 장이 계속 이렇게 막 꼬이고 그런 건데, 시험 보려 그러면 막 장이 막 계속 꼬이고,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세로토닌이 워낙 낮은 상태라서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세로토닌에 의해서 장 증상, 통증, 기분 저하, 불면 이런 게 오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증상이 완화된다는 얘기죠. 디프레션이 완화된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세로토닌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장에 진균이 있었는데 진균이 잘 안 없어졌는데 기생충을 치료하니까 장내 진균 증상이 사라진 분들 꽤 많고, 잔변감이 이제 없어진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정도가 제가 이제 준비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생충 검사하는 법, 제가 임상에서 본 증상 개선 사례들, 기능학에서 얘기하는 검출되지 않는 장내 기생충의 증상들, 간단히 기생충 검사하는 법들,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이게 나한테 해당된다 하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알려드린 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임상 증상이나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고 간 수치 같은 거 올라가는 걸 보고 기간도 정해드렸으니까 좀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